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다소 조용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지만 그런 와중에도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 지도가 3일 연속 진행됐고 우리 측의 군사훈련, 특히 키 리졸브 등에 대한 비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도 진행됐던 한 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한반도는 지금에서 지난주 북한 동향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북한에서의 주요한 내부 동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북한 내부 동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김정은이가 3일 연속 군부대 현지 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차 핵실험 성공을 위한 자축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김정은의 군부대 방문은 금년 들어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실험 이후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난 2월 21일 김정은은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오중업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323 군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2월 22일에는 그 516 부대를, 2월 23일에는 630 부대를 방문을 하고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군부대 현지 지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수십 차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정은은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 이후에 군보다는 당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는 당 중심의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김정은의 노력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상 군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김정은이가 직접 군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의 사기 진작과 김정은에 대한 지지를 결집해 나가는 필요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주 군부대 현지 지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자축에 이어 이번에는 3차 핵실험 성공 자축을 위한 행사가 많았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었고 또 지난 미사일 발사 때와 비교하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핵실험 성공 자축을 위한 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군민연합대회이고요. 두 번째가 핵실험 공로자들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핵실험 성공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향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군민연합대회는 핵실험 직후인 2월 14일 평양시에서 대규모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 전국 단위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월 20일에는 핵실험 공로자들을 평양에 초청하여서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하고 축하 공연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실험 공로자 11,592명에게 표창을 하는 듯 영웅적인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실험 성공 반향은 핵실험 발표 당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때와 비교하면 이러한 행사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사일 발사 때 20여일 동안 이러한 성공 자축 분위기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들은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큰데도 내부적으로 자축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사 자체를 체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로부터 정권을 물러받은 김정은은 무엇보다 내부 결속과 인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실험 공로자들을 영웅으로 대접을 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요. 핵실험 자체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핵실험 성공 자축 행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특히 우리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우리 군 훈련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 리졸브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다른 군사훈련보다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 금년도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 23일에는 주한미 사령관에게 전화 통지문을 보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키 리졸브 훈련 강행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훈련을 강행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사적인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러한 비난은 있었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하게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난 문구 자체만으로 과거보다 위협의 차이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난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북한은 이러한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핵실험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핵실험을 하게 만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자신들의 핵실험이 제재 논의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입장을 2월 19일 유엔 헌장 및 기구 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유튜브에 미국을 비난하는 동영상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또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유튜브에서 은하 3호를 타고라고 하는 동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미국의 덕이다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또 게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미국이 핵실험을 이끈 안내자이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은 미국의 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용면에서 기존에 북한이 해왔던 대미 비난의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이제껏 북한은 자기 매체만을 통해서 대외적인 입장과 비난을 해왔습니다. 이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접근성과 이용도가 높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이번 한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 행사나 일정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북한 내부적으로 주요한 행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3월 1일부터 우리 군의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북한은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지난 장거리 미사 발사 이후에 북한은 성공 자축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핵실험 이후에도 성공 자축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핵실험 공로자들을 영웅화함으로써 결국에는 김정은이 잘하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는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최근 김정은이가 군부대 현지 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군부대뿐만이 아니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경제 건설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보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우리의 새 정부 공식 출범에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북한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요, 다소 시간을 두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좀 상황이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직후이고요. 추가 도발을 하겠다고 이미 위협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가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독수리 합동훈련이 3월 1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환경을 감안할 때 북한이 과거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기들의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핵실험과 관련해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입니다. 그런 만큼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 특히 추가 제재와 그 수위,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중심의 제재 논의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할 것이고요.
핵실험의 책임론을 또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핵실험은 정당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주간의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서기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